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비밀리에 군사들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을 시켰다는 거고요. 서방은 이제 침공으로 간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회담 일정은 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주가는 오릅니다. 예, 이게 불확실성의 소위 해소라는 거죠. 거의 빼따 꼼뿔리라는 건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 군인이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살짝 좀 꼬리를 이런 내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선물 시장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오릅니다. 시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답이니까. 불확실성에서 낙폭이 많이 된 종목으로의 반등, 일종의 좀 인디안 썸머 이런 걸 좀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2,700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4%,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밀릴 때 워낙 많이 밀리고 떨어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도 고민, 떨어져도 고민이 있는 건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과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봉인을 해제할 종목은 어떤 것들인지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지수 모두 올라서 반갑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증시 주변 환경들을 둘러놓고 봤을 때 오늘의 흐름이 조금은 더 투자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좀 건설적인 고민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하도록 하죠. 잠금 해제 시간, 오늘 주식회남 김민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 오셔서 또 시장 분위기 좋아지나 봐요. 안 와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특징주들의 흐름 살짝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주, 조선기자재 쪽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가스관 제재, 결국 LNG에 대한 이동이 많아질 것이고 LNG 관련한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쪽 결국 조선주, 조선기자재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등 다 올라가고요. 한국카본부터 동성화인텍 등의 기자재주까지 모두 다 탄력이 좋습니다. 자, DB하이텍도 볼까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좀 힘내주는 종목입니다. DB하이텍 오늘 상승폭 조금 출발 대비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2% 정도 올라가고 있죠. 8인치 파운드리 호황에 대한 기대감 작용됩니다. 오늘 증권가 한 곳에서 목표가 12만 원대 내놓으면서 좀 더 탄력받고 있습니다. LNF 볼까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상당수 긍정적입니다. 테슬라양 매출 덕분에 반도체 부족 리스크 좀 적었다라는 평가 받고 있죠. 오늘장 1.36% 오르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게임주 오늘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비교적 좀 자유롭다라는 평가 받고 있죠. 오늘 크래프톤 반갑습니다. 5% 이상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네오이즈홀딩스 등의 이 작은 종목들까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터주 보겠습니다. 하이브를 필두로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오늘 출발 대비해서는 엔터주들 상승폭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이 파이팅 넘치는 흐름을 이어가곤 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NFT를 비롯한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도 함께 작용되고 있죠. 하이브 3% 가까운 상승 28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끝으로 좀 보죠. 5대1 비율로 주식 액면 분할 결정 소식이 전달됐고요. 그 때문에 탄력 좀 더 내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에 이어서 주가 부양책을 또 추가로 둔 건데요. 일단 접근성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거래 활성화 기대에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4% 가까운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오늘 상승률로 봤을 때는 조선 테마가 제일 강하니까요. 전략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세요? 최근 흐름 시장 대비 좋았거든요. 네, 조선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좋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가는 그건 아니고요. 조선주를 바라볼 때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겠죠. 네. 근데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 당연히 예고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일단 지금 이번에도 노스스트림 2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을 일단
중단을 시키는 네. 상황이 독일까지 또 중단시키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유럽의 천연가스가 한 3분의 1 정도 공급되는 양을 책임져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약간 좀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요? 다른 데서 뭐 호주나 미국이나, 북미나 네. 이런 쪽에서 끌어오게 되면 이거 운송해야 됩니다. LNG 쪽의 운송선의 강점은 한국이 수주하는 거의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이어지는 또 물동량 회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수주량 기존부터 다 받아놓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는 이제 좀 돈 되는 것만 받아야지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쪽과 함께 본행제 쪽이요. 그렇죠.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주 기자재 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세요? 네, 그렇게 물으실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한국카본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잘 발표한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도 또 꼭 필요한 인버티드 형광이죠. 이런 쪽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래도 먼저 실적의 변화가 기대되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재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실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조선주, 조선 기자재의 상승 지금이 시작일 수 있다는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지켜보죠. 액면 분할 결정이 전해졌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한 4%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한 2달 동안 50% 이렇게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네. 신세계 인터도 뭐 카카오만큼 아니더라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같이 비교를 해도 카카오랑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삐지는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도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 일단 주주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흔적이 이번에 많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정한 뭐 배당 증액이나 배당도 좀 늘리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실적도 작년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액면 분할 관련된 뉴스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알려지다 보니까 약간 재료 노출에 대한 변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그만큼 커서 또 같은 플랫폼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똑같이 그를 바라봐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게 화장품 쪽의 부진이 얼만큼 변화를 이끌고 리오프닝과 함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주된 측면이다 보니까 네. 오늘 나온 이슈 가지고는 주가의 상승 탄력의 견인은 좀 약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주춤했다가 여전히 화장품 쪽의 변화가 그래도 앞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보여줄 때마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다시 눌림목을 좀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전략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겁니다. SFA 변화와 성장이 같이 온다. 포인트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매출 구조 변화. 사실 저희 SFA가 저희 대표님과 함께 했던 종목이에요. 1월 5일에 말씀을 주셨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 한 10% 정도 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SFA는 일단 강보합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초에 좀 내렸다가 최근에 정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네요. 네, 리뷰인가요, 이거? 네. 리뷰보다도. 대표님이 제공약의 느낌으로 주신 거 아닐까요? 네, 제공약인데 그때 SFA를 말씀드리니까 SFA 왜 그런 종목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 발표와 함께 변하기 시작하죠. 네. 그런 쪽에서 분명히 체크할 게 있다라는 쪽에서 리뷰 겸 다시 재조명 겸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매출 구조가 변하고 있는 쪽에서 일단 SFA 하게 되면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은 자동화 설비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다. 네. 그쪽에 삼성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게 한계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성 쪽에서 투자를 삼성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많이 할 때마다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몇 번 반복됐었는데 그 중에 또 나오는 또 변하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체 쪽에서 로봇 관련된 자동화 설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제끼고 그 정도로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여기서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로봇 관련주 쪽으로 오히려 가장 대장 쪽은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의 변화와 함께 매출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쪽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SK 하이닉스 향에 지금 얘기하는 쪽은 이제 OHTTI라고 하는 쪽인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각자 알아서 이동하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쪽에 공급이 들어가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는 SK 온 배터리 쪽이죠. 이쪽에 대한 북미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스마트 물류 같은 경우는 이마트24, 네. 쿠팡 그리고 또 다이소 같은 경우에서도 같이 어떤 수주를 받았던 그래서 납품하는 경력을 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아닌 비스 디스플레이, 영어로는 논 디스플레이. 뭔 차이죠? 네. 이런 쪽에서 사업이 수주가 나오면서 연평균 34%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나왔던 부분보다 일단 매출 자체가 뛰긴 뛰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쪽이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구조가 변하면서 어떤 다변화되는 쪽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물류 관련된 또 자동화 관련된 쪽에 변화가 이끌어지고 있다. 이게 이번 실적에서도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에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 매출처의 변화 포인트 등을 좀 포착을 하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되겠습니다. 결국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그래서 작년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모두 다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좀 늘었죠. 네, 그래서 발표치도 일단 매출액 자체도 뭐 어떤 기존보다는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한 45% 가까이 늘면서 기준치보다 올라갔다. 특히 작년 실적들을 바라볼 때 하반기 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고민하던 회사들이 많죠. 근데 SFA는 전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고 꿋꿋한 모습들을 예상보다 더 좋은 수익성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런 쪽에 다변화된 실적을 보이면서 나왔던 동력들이 그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2,090억대까지 또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한 또 작년보다는 한 10% 정도 더 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실적 변화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선행 PR로 따지게 되면은 올해 나오는 실적과 함께 생각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PR이 10배가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성장은 하는데 주가는 그를 못 따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R 1.1배 정도의 수준.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어제도 주가가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SFA 반도체죠. 같은 또 종속 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어제 오셋 관련된 쪽에서 애플 이슈로 또 뜨거웠었던 종목이죠. 네. 그만큼 비메모리 영역 쪽에서도 충분히 패키징 쪽의 영역을 누려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분까지 SFA의 이름을 다한 회사들이 다 잘 나가고 있으면은 다 좋겠죠. 네, 기분이 좋게 실적도 만들어가지 않을까 올해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성과 등을 결국에는 과실을 갖고 주주들과 나누냐도 요즘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데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도 포착된다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IR 쪽을 또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회사도 성장하는데 주주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 쓰겠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 분야를 매입했던 부분을 일단 소각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사주 매입하에서 나오는 효과보다 소각으로 그만큼 자본금을 줄여서 그에 따른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들을 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EPS를 올리는 쪽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 성향도 30%대로 올리는 쪽인데 그렇게 되면은 시가 배당률이 3.2%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배당까지 같이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중기적으로는 꾸준하게 관심 가져야 될 대표적인 종목으로 변했다는 게 이번 IR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몇 날 며칠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괜히 또 가격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격 네. 라인 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쫓아가기보다는 보통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이제 IR을 하게 되면 이제 재평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봤었을 때 올라갔다가 살짝 이제 눌리는 가격대를 체크를 네.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를 하다가 그 정도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37,500원대 정도까지 해서 약 한 1,000원 한 장만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쯤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적절한 매수가로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43,000원대를 바라보면서 실적의 흐름들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꾸준히 나오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FA 지금 현재가에서 한 1,000원 정도 낮은 가격대에서 진입을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 목표 라인 43,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일단 1월에 공략주였는데 수익으로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노려볼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잔금 해제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의아해서. 대표님이 왜 3위각기를? 라는 의문을 안고 오늘 들어왔는데 숨어있는 찐 리오프닝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보죠. 3위각기 매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 사업부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건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왜 이렇게 동전주를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주가의 변화가 그러니까 실적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 요인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매출 구조의 변화, 특히 앵커님은 악기 뭐 다루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네. 어지간한 거 다 잘하는데 음악 쪽으로는 네. 소질이 없어요. 아, 깜짝이야. 네, 음악까지 평정하신 줄 알고. 네, 그래서 그러면 노래방 가도 탬버린도 잘. 네, 탬버린 정도만. 알겠습니다. 탬버린은 생산 안 하고요. 네, 이 회사가 국내 최대 종합 악기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잘하는 피아노부터 특히 이제 기타 쪽에 강점이 있는데 특히 피아노도 어떤 다양한 모델 요즘은 디지털 피아노가 또 인기라고 하죠. 집에 들여놓는 게 뭐 큰 피아노보다는 디지털 피아노로 약간 이제 헤드폰 쓰고 밤에 조용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정서 함양에는 좋긴 좋은데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이어가는데 과거에는 피아노 매출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들고 오히려 기타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일반 기타가 한 28%, 전기 기타가 21%. 근데 전기 기타 쪽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 깁슨이 약간 OEM으로 빠져나갔고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콜텍은 그냥 그대로 OEM 쪽으로 유지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펜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겁니다. 네. 한 전기 기타 했던 브랜드를 아는 분들께서는 뭐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OEM 쪽이 좀 더 큰 게 들어오다 보니까 매출 볼륨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기타도 쇼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타도 보시게 되면은 안에 뭐 나무 들어가고 전선 들어가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겠죠. 네. 근데 이를 사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겠죠. 그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정리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이런 악기 분야를 잘 모르지만 일단 뭐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한번 어떻게 잡아주셨지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수혜. 근데 사실 저는 이 악기가 왜 리오프닝이랑 연결이 되는지 네. 그 스토리가 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멈췄던 공연, 작은 규모의 공연이나 소규모의 어떤 뭐 합동 연주회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멈췄었죠. 네. 이런 것도 리오프닝과 함께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한 2년 동안 녹슬었을 거 아닙니까? 네. 피아노 다시 사서 연습해야 되겠죠. 혼자 막 소설 쓰나요? 네. 근데 그럴 쪽에 악기상들의 문의가 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 진출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좀 매출이 피아노 쪽도 위출이 됐겠죠. 네. 그래서 매출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중국의 피아노 보급률이 아직 10%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피아노의 특히 우리에는 소중한 그 소황제라고 그러죠. 이런 친구들한테 악기 정도 하나는 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그래도 클래식이 우선이겠죠.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쇼미더머니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중국 쪽으로도 앞으로에 대한 매출 확대 기회가 높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리오프닝 코멘트를 저희가 조금 대표님과 함께 점검을 해야 되는 게 JS 코퍼레이션이나 롯데칠성이나 저희와 함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잔금 해제 공략주를 주셨을 때 다 수익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3위 갖기도 대표님이 요즘 리오프닝에 좀 강점을 띠고 계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포인트들 쭉쭉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 실적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건물 매각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뭐가 상황이 나빠서 판 거예요? 아니면 뭘까요? 나빠 본 것보다 부채 비율을 개선하려고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회사의 선택이 또 부동산 가격 나쁘지 않은데 이런 때 영속적인 사업을 계속 키워가겠다라고 해서 이런 결정 내린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적 네. 동향도 봤었을 때 마이너스 나가는 게 없네요. 네, 의외로 꾸준하게 그러네요.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유지를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한 단계 레벨업돼서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네. 3위각기가 열병합 발전도 한다. 조금 특이하죠. 그러네요. 네, 이 회사가 수완에너지라고 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분을 작년에 100%를 다 취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돈이 되니까. 네. 간단합니다. 회사는 뭐 돈 되니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의 그 3회에 나오는 전체 영업이익의 50%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변화가 체질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악기 회사로 보지 말아달라. 어떤 열병합 발전과 함께 꾸준하게 바탕으로 깔고 가는 게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악기 모멘텀은 하나의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70억이 나왔는데 이 수준이 3분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반기까지 그 4분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2019년도 수준까지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회사 인수를 잘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실적 확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위 각기.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확 올랐다가 또 1월에 확 내렸다가 2월엔 또 확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네, 뭐가 확확거리네요. 네. 소의 화가.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아마 시장 위축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급하게 밀렸지만은 회사 체질에 비해서는 그렇게 밀릴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또 빨리 올라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고점대 저항권들은 여전히 아직 조금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언제든지 저평가의 해소는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600억도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270억, 300억 이렇게 나온다. 네. 싸죠. 그런 쪽에서 재무구조 개선된 효과와 함께 기대를 하게 되면 싼 종목이지만 그래도 변화 요인들은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1,750원대 정도쯤 전후로 한번 매수가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2,100원대 정도까지를 바라보면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63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위 각기까지 가격 전략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잔금해제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저희 잔금해제 출연진들 다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그에 걸맞는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있으시니까요. 한 번씩 다시 체크해보시면서 포인트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쾌남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